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텍스트 플러스를 했는데 화면에 안 보였었죠. 이게 제가 맥스를 관리자 권한 모드로 잠깐 실행을 해서 뭔가 세팅을 하려고 실행을 했다가 작업을 하니까 이게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 했을 때 안 되는 부분도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면 네트워크 쪽에 제한이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써주면 그냥 화면에 써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젠이라고는 이 텍스트 박스를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포인트 모드로 하게 되면 오토로 글자를 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없어지고 글자가 그냥 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폰트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정렬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익스트루드 변경어를 별도로 주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익스트루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베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쉐이프에 있는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모디파이에 베벨을 주는 거와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베벨을 주게 되면 베벨에서 좀 주의할 것이, 자, 여기서 높이를 20, 자, 여기서 이제 값을 위에는 1, 2를 주면 되지만 이 레벨 3에는 1을 주고 마이너스 1을 줘야 됩니다. 1을 주면 이 각도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1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미지를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플랜을 그려놓고 한다 그랬는데, 그냥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탑화면에서 이 사이즈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모델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뷰포트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이 이미지를 확대를 하거나 하면 화질이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맥스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세팅이나 요거 같은 경우에 뷰포트 세팅해 보면 여기 텍스처 맵 사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48로 해놨는데 속도가 느리신 분은 1024, 뭐 완전 느리다, 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512 해놔도 됩니다. 그리고 안티알리에이션 퀄리티도 자기 속도가 느리다 싶을 때는 수치를 내리면 컴퓨터의 속도가 조금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플랜에 그림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 바탕화면에다가 뷰포트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인바이런먼트 백그라운드라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맥스 뷰포트 백그라운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뷰의 뷰포트 백그라운드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백그라운드 할 건지 솔리드 컬러 할 건지 그라덴트 컬러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뷰포트에서 백그라운드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백그라운드는 키보드에서 8번을 누르면 인바이러먼트 이펙트 옵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곤 모델링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저 유튜브에 보시면 폴리곤 명령 하나하나에 대한 기능 설명하는 게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음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보면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지난번에 로프트 명령을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린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기능들도 있는데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컴파운드에 보면 이 몰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몰프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버텍스의 위치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버텍스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거의 이 기능은 저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몰프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카피를 먼저 에디트 폴리를 하고 오브젝트를 한 2개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텍스를 이동을 할 때 소프트 셀렉션을 켜주고 버텍스를 옮기면 이렇게 부드럽게 옮겨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버텍스 컬러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버텍스 컬러별에 의한 장력을 줘서 같이 당겨지게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정도, 자, 여기도 1번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준다 치면 이제 이 오브젝트에 몰프를 지정을 하고 타겟 3개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 가면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0프레임에 가서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몰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몰핑입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얼굴의 입모양이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쳐는 여러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로 복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스케쳐를 선택해서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를 하면 지금 순서를 반대로 자 여기에 이렇게 개수를 올려주면 이렇게 막 붙는 겁니다. 근데
맥스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케쳐 명령어로 사용을 하면 실제 작업으로는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숲 같은 거나 잔디 뭐 이런 대량으로의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멀티 스케쳐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멀티 스케쳐라는 툴이나 아니면 포르셋이라고 지형의 잔디나 이런 거를 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런 툴을 이용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우선 스케치하면 간단하게 이런 거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 스케치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에 플러그인들 쭉 설명을 할 때 하나씩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스 플러그인의 유용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나머지들 쭉 있는데 컨펌은 A에서 B 모양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메쉬를 지금 자, 이 세그멘트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 오브젝트가 있다. 거기에 세그먼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 특정 세그먼트 개수를 정해서 그쪽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8 정도 주서 이 오브젝트 컨펌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됐죠. 자, 이 오브젝트에 그대로 지금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쓰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3D를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명령어 기능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어떤 트릭 팁이나 이런 쪽으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린이 있는데, 자, 3D를 하면 이 불린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불린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생깁니다. 특히 정교한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프로블린이라고 나와서 맥스에서도 불린 기능이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불린은 하면 안 좋습니다. 자, 왜 안 좋으냐? 지금 ASB를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터보 숨수를 줘보겠습니다. 주면 자,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오브젝트가 다 찌그러지고 이래서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버텍스의 위치들 때문에 이 엣지 연결이 지금 보면 다 안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뚫었으면 다 일일이 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폴리에서 지우고 에디트 폴리를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점과 이 점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는 웬만하면 3ds 분리 작업을 저는 안 하기를 권합니다. 그럼 분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파는 경우는 따로따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리는 나머지 다른 기능들을 좀 보면, 간단하게 그냥 분리는 해놓고 다른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금처럼 터보 스무스를 줘야 되거나 모서리 부분에 좀 더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 에디트 폴리를 해서 폴리곤을 원하는 개수를 정하고, 여기 보면 리귤라이저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그래집니다. 원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적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챔퍼 준다든가, 그리고 맥스 2020부터는 챔퍼 기능이 바뀌어 가지고 챔퍼를 주면 2020부터는 옵션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면, 원래는 2020 이전부터는 요 엣지는 생성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트리나 쿼드, 트리, 유니폼,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챔퍼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죠.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런 삼각형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텍스 모드로 해서 두 개를 걸 패스 해주면 이렇게 두 점이 서로 당겨집니다. 그리고 두 점을 웰드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붙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 콜패스 웰드, 패스 웰드. 자, 이렇게 하면 선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적용이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선이 버텍스에 지금 엣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생겼죠. 지난번에 제가 세 개랑 다섯 개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생긴 겁니다. 이런 걸 없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지 없애지느냐, 선을 정리를 하다 보면 없애는 방법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여기를 두 갈래로 나눠주면 없어질 겁니다. 자, 어떻게 없애냐, 자, 그냥 지금 대충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자, 우선 그 이오는 게 귀찮으니까 우선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터보 스무스를 보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깨끗해졌죠. 여기가 또 다시 생겼죠. 자, 여기는 지금 엣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 스윗 루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대부분 지금 이쪽으로 안 가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컷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스윗 루프로 해서, 자, 지금은 한쪽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터보 스무스 주면 다시, 자, 지금 여기 또 생기죠. 이렇게 주다 보면 여기가 지금 계속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뭐 지금같이 평면인 경우에는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보이냐면 지금 이 라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라인들을 연결을 해보다 보면 점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를 브릿지. 그래서 터보 스무스 올려보면, 텍스를 켜놓고 하면 안 될 거고, 자, 지금 이제 깨끗해졌죠. 수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오브젝트들의 이런 라인들을, 이런 라인 흐름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라인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든가, 애니메이션 아까와 같은 그런 몰핑을 해야 될 경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그런 쪽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모델링 작업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 작업 진행은 이제 머티리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명을 먼저 주고 머티리얼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머티리얼 다 만들고 조명을 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서는 어느 것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머티리얼 작업을 하려면 화면에는 일단 조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V-Ray에서 조명이 아주 편한 조명이 있으니까 일단 V-Ray에 라이트를 클릭해 보시면 타입에 둠이라고 있습니다. 둠 이렇게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둠하고 이 V-Ray 아이콘에 보면 라스트 VFB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주전자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머티리얼이나 라이팅 조절을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배경이 원래 숫자 키보드나 영어 자판 위에 숫자 8을 누르면 지금 백그라운드가 블랙인데 여기 지금 흰색으로 나오죠. 흰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조명이 지금 흰색이라서 이 조명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겁니다. 인비지블 켜주면 조명이 화면 렌더링에서 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조명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기 옵션들을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No Map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을 해서 V-Ray HDRI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HDRI 맵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HDRI 맵을 지정을 하나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게 보여도 이렇게 뒤에 사진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HDRI 이미지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HDRI라고 치면 어떤 원리의 이미지인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스 머티리얼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M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 에디터가 있습니다. 자, 위에 것을 선택을 하면 창이 이렇게 뜨고요. 아래쪽을 선택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던 이런 노드 방식의 머티리얼 에디터가 열립니다. 다 삭제를 하고 자, 노드 방식은 우선 머티리얼 에디터를 이 창으로 설명하면 이 창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겠다. 자, 머티리얼 가끔 맥스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이쪽에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체크를 해서 이거 다 체크하시면 여기가 나타납니다. 가끔 이게 체크가 다 꺼져 있을 경우가 생겨요. 이게 아마 V-Ray 인스톨 버전의 어떤 버그인지 인스톨 하면서 저걸 다 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머티리얼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 종류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렌더를 많이 깔아놓으면 저같이 많이 깔아놓으면 막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머티리얼, 이건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지원해주는 머티리얼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캔9, 이거는 맥스 기본 스탠다드 렌더링 할 때 스탠다드로 렌더링 할 때 쓰는 건데 요즘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V-Ray, 자, V-Ray에도 보면 머티리얼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쉐이더라고도 하고 머티리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V-Ray MTL입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확대를 해보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모드에서 컴팩트로 하면 예전 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테이트 메테리얼로 가면 다시 지금처럼 옵니다. 또는 지정할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놔줘도 되고 오른쪽에 Assign Material Selection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기 바로 지금 색깔이 바뀌죠. 자, 여기서 디퓨즈는 오브젝트의 기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의 기본. 뭐 다른 렌더러에 보면 베이스 컬러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알베도라고 나타나는 머티리얼도 있고 각각 막 그 렌더러들마다 이름들이 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알베도는 뭐지, 뭐 디퓨즈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는 머리 아픈 일도 자꾸 생깁니다. 좀 똑같이 만들면 편할 텐데. 그래서 디퓨즈는 일단 기본적인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번짐 정도, 뭐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약간 번지는 효과. 수치를 올려주면 약간 번지는 건데 위에서 지금 이 부분은 표현이 잘 수치를 바꿔도 일반인들은 뭐가 변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떤 건지는 아래쪽에 가면, 자 여기 보면 리플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반사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은 무반, 흰색은 유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반사되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글로시언은 빛을 얼마나 세게 받냐. 지금 완전 세게 받는 건데, 점 9 정도 해주면 빛을 받는 부분에 하얗게,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전에는 스페큘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이 글로시안 값이나 여기에 있는 러프니스 값 같은 걸로 그 빛에 받는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HDRI 맵이기 때문에 여기 빛 받는 부분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자,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하려면 위에 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주면 바로 지금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이 가우시안 값을 쭉 내리면 빛이 번집니다. 이렇게 쭉 번지죠. 빛 받는 부분이 좀 8 정도 주면 이렇게 보이다가 점 6으로 내려가면 완전 이렇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 4 정도 되면 이렇게, 그래서 뭐 천이나 종이 뭐 이런 것들 표현할 때는 점 4, 뭐 점 2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 보면 퍼스널 리플렉션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반사값에도 굴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절 값들은 인터넷에서 리플렉션 IO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각 물체에 대한 그 굴절 값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굴절 값을 여기에다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보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V-Ray 4.0인가 3. 후반때부터인가 이 메탈 질감이 이제 값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1을 주면 그냥 쇠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냥 되면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크롬이나 이런 재질 만들 때 굉장히 편합니다. 옛날 버전으로 하면 쇠 질감인지 막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이 메탈 값을 올려주면 그냥 쉽게 쇠 질감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투명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나 이런 걸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 가면 완전 투명, 블랙은 불투명,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해보면 지금도 여기 보면 굴절값이 1.6이기 때문에 약간 크리스탈 같은 느낌에 갑니다. 1.45 정도 주면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 그 다음에 1.333 주면 이거는 물이죠. 물 굴절값입니다. 그래서 굴절값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프린트해서 자기 컴퓨터 옆에 붙여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니면 뭐 매번 할 때마다 구글에 검색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글루시아는 투명도에 대한 불투명 그 번짐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글라스 중에도 약간 불투명한 그런 글라스 표현할 때 0.6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됩니다. 0.4. 이제 맥스는 이런 효과를 줄 때마다 이제 렌더링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하나니까 이런데 뭐 여러 개 생기면 그 부분에 가서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포그 칼라는 이제 그 스케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맥스 V-Ray에도 보면 패스트 SS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 피부 같은 약간 뭐라 되지, 불투명인데 조명을 대면 그 속에 이렇게 뭔가 비치는 듯한 효과를 줄 때 피부 만들 때 이 SS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케쳐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페인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인트는 자동차 페인팅 효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체 광채가 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근데 V-Ray에는 여기 보면 V-Ray 라이트 MTL이라고 머티리얼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기능이 비슷합니다. 이거를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간접 조명 효과를 낼 때 이 머티리얼을 사용하면 간접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GI라고 있는데 이 체크를 하면
여기에 그 주변에 빛이 이제 이 오브젝트에 의해서 주변의 빛도 더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를 주면 지금 아래쪽에 보면 실제 조명이 있는 것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이 조명이 아니지만 조명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효과나 이런 데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V-Ray 라이트 MTL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면 지금도 막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요즘은 이 노이즈 제거해주는 필터도 있어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BRDF라고 이제 쉐이더 종류를 정해주는 건데 뭐 펑, 블린, 와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설명 못합니다. 그냥 GTR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옛날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저 옛날 것까지 다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도 뭐 크게 건드려 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 맵 부분에 가면 여러가지 맵이라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맵이 중요한 건데 요즘은 PBR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사실적인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PBR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 유튜브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PBR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스텐스 페인터나 이런 쪽으로 넘겨서 작업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모델링을 하고 노멀 맵을 추출하고 막 하는데 노멀 맵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스에서 추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다른 서브스텐스나 다른 툴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한 번씩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머티리얼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머티리얼들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범프나 뭐 블렌더 같은 경우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서로 블렌딩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 있으면 블렌드 1번, 코트 1번, 다시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베이스에 연결,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를 섞어주는 겁니다. 지금 두 개가 섞여진 거다. 아래 위가 이런 블렌드 머티리얼도 찾아보면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MTL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접 조명이나 모니터, TV 뭐 이런 것들, 전광판 이런 거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비트맵도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제 라이트 컬러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퀄리티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을 체크를 키고 subdivider를 한 32 정도, 컴퓨터 속도나 뭐 퀄리티 그렇게 뛰어나지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한 16, 그래도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32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명의 밝기 이렇게 주면 밝아집니다. 점점 수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주위도 마찬가지로 밝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주위가 밝아집니다. 이렇게 간접 효과나 이런 거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MTL. 나머지들은 뭐 크게 따로 나중에 뭐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한 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사용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툰 같은 경우에는 만화 효과를 낼 때 이렇게 보면 쉐이더가 조금 만화 톤 같은 그런 쉐이더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머티리얼은 요 정도로만 하면 기본적인 머티리얼 작업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V-Ray MTL에서 방금처럼 여기에다 어떤 맵을 입혀야 된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맵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퓨저에 입히면 디퓨저 맵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인해주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원형 조금 맵이 이쪽에 붙어 있고 여기만 있고 여기는 안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매핑 좌표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리플렉션에는 아까 제가 흰색은 반사, 광택, 블랙은 무광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노이즈 같은 맵을 입히면 어디는 반사가 되고 어디는 반사가 안 되게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경우 여기다가 하니까 잘 표시가 안 되는데 V-Ray가 사이즈 맞추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노이즈를 여기다 입혀 놓으면 디퓨저에다가 먼저 설정을 해서 사이즈랑 이런 거를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옮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글지글한 모양이 보이죠? 얘를 디퓨저에서 떼면
약간 지금 이렇게 어디는 반사되고 어디는 반사 안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맵이랑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컬러가 뚜렷한 걸로. 뭐 약간 그 바닥에 뭐 물이 군데군데 있다든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런 맵을 이용해서 리플렉션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렉션에다가 넣어놓으면 이렇게 지금 약간 투명해졌죠. 이렇게 어디는 투명하고 어디는 불투명하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프리뷰이기 때문에 렌더링 하는 거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 더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렌더링 하는 거랑 먼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렌더링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